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성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표지만으로 사회인지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친구 개념을 사실은 먼저 키워야 되거든요. 요즘 사실은 친구 개념을 조금 잘못 가져서 나중에 청소년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친구 개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림책 심리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똥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책 이야기를 읽어주시기보다 딱 표지만 먼저 딱 보여주세요. 강아지똥, 이 표지를 딱 보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선은 제목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왜 제목이 강아지똥일까?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강아지똥이라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근데 개똥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사회인지 능력이에요. 아,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혹은 강아지똥 저 색깔, 글자의 색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응 안에 파란 색깔이 색칠이 되어 있죠. 똥의 이응에는 네, 약간 주황빛깔 색깔이 또 칠해져 있어요. 작가는 왜 여기다가 저런 색깔을 칠했을까? 작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질문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강아지 똥 누는 장면을 왜 강아지 뒷모습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강아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장소가 어디쯤이라고 생각되세요? 우선 돌담이 보이니까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근데 돌 모양이 또 제주도 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어디쯤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 중에 시간대는 또 언제일까요? 돌담에 그림자가 살짝 보이는 느낌도 난다면 시간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강아지똥 주변에는 또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혹시 이 강아지가 똥을 누는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놀린다면 도대체 누가 와서 놀릴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하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시야를 넓혀주는 거고요. 각 사회적 상황에 맞게끔 정말 이건 뭐지? 이건 어디지? 예, 언제쯤이지? 누가 있을까? 주변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힘을 더 많이 키워줄 수 있다는 것도 일단 한번 아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친구 개념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독서 이야기입니다. 자,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옛이야기 책을 통해서 또 친구 개념을, 건강한 친구 개념을 길러줄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길아저씨, 손아저씨. 사실 이건 옛이야기 원형 그대로가 아니고요. 조금 현대판에 맞게끔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두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윗마을에는 다리가 불편한 길씨 아저씨가 사셨고요. 아랫마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손씨 아저씨가 사셨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이 함께 살 때는 잘 보살펴 주셔서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도 손 아저씨는 더듬더듬 구걸해서 다니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구걸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세상에 딱하지만 두 다리를 못 써가지고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길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 비해서 당신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손 아저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을 그분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합쳤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씨 아저씨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움직입니다. 손씨 아저씨는 다리가 멀쩡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합쳤을까요? 눈 있잖아요. 다리도 있잖아요. 합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다리로 한 몸처럼 살기로 합니다. 이런 책을 읽고 나면 또 더 중요한 건 이야기 나누기라고 했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그리고 사실은 서로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서로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사실은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장애 통합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도 같이 섞여서 살아야만 이 낯섦이 없어지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협동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교육도 또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수를 해요. 친구 앞에서 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친구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 혹은 친구가 나한테 실수했을 때 내가 만일에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를 서로 질문하고, 근데 이제 유아기 아이들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답답해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 가르쳐 가는 과정이니까요. 친구한테 실수했을 때 친구가 뭐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지 한번 물어보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친구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꾸로 상황에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를 이제 더 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친구야, 괜찮아. 근데 다음엔 좀 조심해줘. 이 정도로 이제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함께 아무리 친해졌다 해도 다툼 없는 친구 관계는 없어요. 길 아저씨, 손 아저씨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길 아저씨가 손 아저씨를 업고 가는데요. 너무 무거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길 아저씨가 아이쿠 왜 이렇게 무겁냐라는 말을 한탄처럼 할 수 있는데 손 아저씨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럴 때 손 아저씨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다툼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로 원망하겠죠. 네가 길을 똑바로 못 가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잖아. 나 안 무겁잖아.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이쿠 무거워하면 그치 친구야 무겁지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하신다면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옛 이야기 책의 특징은 권선징악, 그쵸? 착하게 살면 복 받고요. 나쁜 놈은 벌 받는 이 이야기가 아이들 심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도덕성,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해서 나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남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건강한 자기 가치관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들을 좀 선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준다면 그래서 서로 협동하는 걸 정말 잘 배울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 자, 지시를 잘 따라야 되고요. 협동을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했는데 조금 더 보태서 규칙 지키기. 학교에서는 정말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막 싫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에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숙달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로 숙달되는 것인데요.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에서 숙달된다는 건요. 수업이 시작되면요. 이 숙달된 아이들은요. 지금 이 세 번째 시간은 무슨 과목의 수업이라는 걸 알고요. 그거를 책을 꺼내고 뭐 필기도구나 공책을 꺼내는 것들이 숙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은 어때요? 야, 이번 시간에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숙달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은 유치원 갔다 오면은 좀 놀고 쉬고 난 다음에 몇 시에 뭘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좀 말해주고요. 그 시간이 되면 너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식탁에서 학습지 같은 걸 한다면은 그 시간이 되면 너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너 알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준비하는 게 어느새 숙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조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기술에서는요,
정말 저는 유아기 아이들이 도움을 주고 도움 받는 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응해주는 거, 이 도움 주고 받기의 기술을 정말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기 아이들은요, 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친구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사회성을 키워가야 돼요. 관계를 더 돈독히 해줘야 되고요. 그 이야기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자세히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옛날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팥밭을, 팥을 키우는 밭을 매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내내 팥밭을 메워서 팥을 수확을 하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 정성껏 팥죽을 쑤어서 누군가와 나눠 먹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팥밭을 열심히 메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탁 나타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칼몸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야, 내게 소원이 있단다. 이 밭으로 올겨울에 팥죽을 만들 수 있게 해다오. 다행히 이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호랑이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팥죽을 씁니다. 이제 곧 호랑이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늘 할머니에게 팥죽을 얻어먹던 우리 친구들이 나타나요. 알밤, 자라, 개똥, 송곳, 멍석, 지게, 맷돌 이런 친구들이 차례로 와서요. 팥죽을 인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할머니 왜 자꾸 우시냐고. 할머니는 꺼이꺼이 우시면서 이 팥죽을 너희들이 다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날 잡아먹기로 했다고.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막 우시는 거죠. 이 할머니의 우는 모습과 이 내용을 들은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호랑이를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드디어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팥죽도 얻어먹겠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팥죽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부엌으로 가서 팥죽을 먹으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알밤이 딱 나타나서 눈을 얻어 맞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파서 정신없는 호랑이에게 자라가 달려들어서 코를 물어요. 그 와중에 또 개등에 미끄러져서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곳이랑 지게랑 멍석이랑 맷돌들도 아주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아주 무섭게 혼을 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도움 주고 도움받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 마음을 키울 것인가가 더 핵심인데요. 이 각 인물들의 마음, 감정은 어땠을까? 생각은 어땠을까?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 감정,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쵸, 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팔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무섭고 억울하셨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팥죽을 이 친구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이 지게는 할머니의 이 사정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정의감에 불타기도 했고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요, 당연하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이 과정을 통해야지 아이가 인식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고요. 어떤 친구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눴더니요, 선생님 제가요 그때 친구 도와준 적이 있어요.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갑자기 확 살아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인물들처럼 그 친구를 도와줬다라는 걸 되게 뿌듯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아, 친구를 도와주는 나라는 정체감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도와줘야지라는 자기 신념을 또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럼 호랑이를 왜 혼내줬을까요? 왜 그렇게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억울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혼내줬는지는 보세요.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혼내줬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혼내줬습니다. 알밤은 이게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래서 찌르고 뭐 자라는 물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서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걔는 예쁘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막 부러워만 해요. 근데 결국에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이 인물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친구들에게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 또 들었을까요? 친구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호랑이를 이제 다 혼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 친구들 모두가 서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도 책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애들이 생각을 미처 못하는데 야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라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맞아 우리 되게 친한 느낌이 들었어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아이들이 우리가 바랬던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하면 에이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정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 하고선 다시 돌아와서 야,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봐봐. 진짜 호랑이가 할머니한테 잡아먹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그걸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나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시면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 이런 일이 진짜로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가짜잖아. 이런 말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아기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상상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요 5글자만으로 현실에서 상상의 세계로 훌쩍 옮겨주는 마법 같은 힘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짜잖아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되는구나.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을까? 신기하지? 그리고 멈추세요. 일일이 대답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엄마는 이런 상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치? 고약한 호랑이가 혼났잖아? 아이, 통쾌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책 심리 독서라고 해서 옛 이야기 책을 좀 주로 얘기를 했고 내 강아지똥이나 이런 얘기도 해줬잖아요. 근데 꼭 특정 그림책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 주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술을 키울 때는 사회성에 관련된 책을 한번 검색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그림책들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되 일단은 집에 있는 어떤 책을 활용하셔도 제가 정말로 25년 이상 아이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건 정말 자존감이었고요. 근데 힘든 현실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버티고 견뎌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은 사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과 사회성 두 가지를 잘 키워내는 게 우리 아이가 결국 잘 되는 아이로 멋지게 성장해 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 멋진 이 잠재력을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